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목선을 타고 온 4명 가운데 북으로 돌아간 2명은 탈북 의도를 전혀 모르고 목선에 탄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명은 탈북 의도를 갖고 탔고 2명은 모르고 탔다라고 하는데 서로 며칠간을 이렇게 한 조그만 배에서 몇 날 몇 밤을 샜는데 서로 그렇게 몰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답니다. 선장이. 그래서 이제 올라말 계획을 세웠고 탈북하기 위해서 동네 이웃을 끌어들였는데 그중에 한 젊은 친구는 한국의 걸그룹을 동경하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잡이 배인데 이 오징어잡이 흔적이 별로 없더라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집단에 섞여서 이틀간 조업을 했다는 것도 좀 밝혀진 것 같고요. 기름은 어디서 구했을까? 이렇게 그 먼 거리를 기름 없이 올 수 있는가 했는데 오징어를 잡았는데 그것을 대형 선박에 팔고 음식하고 기름을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귀순 계획은 NLL쯤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고 옥신각신하다가 삼척항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조사 내용입니다. 이런 것으로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점 많이 남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파악된 바로는 2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선장이 부인과 가정 불화로 인해서 하게 됐다. 그 상의 전투복, 낡은 전투복을 입고 왔던 그 선원, 고령의 그분은 전투훈련을 받은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국가보위성의 조사를 받고 현재 이제 처벌이 내려질 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한두 개 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상습적으로 본 사람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은 입이 10개라도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이 북한 목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라는 말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또 들은 것은 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이라고 하는 이 조사단은 결국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합동조사단이 과연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군 수뇌부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국정조사가 아니면 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윤기찬 대변인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특히 어떤 점들을 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동기, 내려오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말들이 나오지만 그것도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것들이 이제 보고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장 큰 문제죠, 그것이. 근데 동기와 경위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그 귀순자라고 칭해지는 저분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전해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의문점을 다시 되묻고 신문하고 조사하는 이런 조사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귀순했다고 하면은 NLL을 넘을 때 귀순 의사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모선이 있다고 의심받을 만한 그 목선의 연료라든가 아니면 옷차림새 이런 부분도 좀 의문점이 많은 거고 또 와서 2명은 가게 되고 2명은 남고 이런 경우도 석연찮은 것이고요. 또 휴대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시도한 부분도 또 예사롭지 않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아쉬운 그냥 진술을 전해준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조사 경위와 그다음에 보고 과정에서 은폐 축소 의혹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계당국이 한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니까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현재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인사 조치라든지 아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방위원회 같은 데 소집된다 그러면 당연히 출석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난민의 동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합심주의 조사가 끝나면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혹시 입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 뭐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방부나 합참이나 우리 군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은폐 의혹이 나오게 된 최초의 그 계기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국방부 발표예요. 이게 삼척강에 정박한 걸 시민들이 발견했는데 삼척강 인근이라고 얘기하고 표류했다고 얘기를 하고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이게 화를 자초한 겁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투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럼요.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졌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합동신문조사단의 신문조사 결과가 대체로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그 조그만 소형배에 다른 어떤 무슨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이걸 뭐 미봉하려다 보니까 의혹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 군이 왜 그런지 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럼요. 근데 아까 저 김영우 의원이 잘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 과연 장관이나 합참의장, 그날 대책회의 참여했던 사람들 조사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선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의아한 것은 6월 15일 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실장, 유관부서가 대책회의를 했는데 6월 17일 날 국방부에서 발표할 때에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중에 축소 은폐 브리핑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문점이고 그러면 그거를 그런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통일부에서는 목선을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폐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만 매뉴얼대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해요. 이런 경계가 뚫린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은 저렇게 해서 표류하다가 기환을 했다. 내지는 의도적인 기환을 했다 그러면 북한에서 반드시 송환 요구를 합니다. 예. 표류해서 한 사람들을 왜 귀순자로 만드냐. 그렇죠. 근데 2명 이미 올라갔는데 나머지 2사람에 대해서 송환 요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아마 그것을 국민들이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야당 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지금 등원하기로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뭐 정의당도 같이 입장을 해서 더 좋고요.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차 교수께서도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국정조사는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이전에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예. 먼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회 파행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내민 측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정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경계와 이 관련된 이 보고의 실패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도 뭐 장차관들 다 불러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더 부족하다면 국정조사까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순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방부 그러니까 발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축소 은폐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국방부가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떤 점이 제일 의심스러우세요? 의심스럽다기보다도 어쨌든 우리의 잘못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뭐 저쪽의 의도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4명이 다 뭐 속된 말로 간첩인지 아니면 4명이 다 원래 기순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뭐 조사 결과가 제대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 경계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와 어쨌든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화가 없었던 대결에서 지금 대화가 있는 대결을 할 뿐이지 우리는 6.25 상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상대의 의도를 모르니 우리는 어쨌든 방어막은 열심히 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번 사건은 육해공 3군 모두가 뚫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아직도 자리를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아주 빠르게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이 3군이 동시에 뚫린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리 보전에 급급하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입니다.